주식 동무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수기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NC소프트 대표적인 게임 회사가 되겠죠. 게임 회사인데 대표작이 뭐냐? 그러면 리니지죠, 리니지. 린젓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40대부터 해가지고 40대, 50대 그 아저씨들이 그 리니지에다가 계속 이제 계속 이제 리니지 계속 사랑하면서 계속 이제 그쪽에다 계속 투자를 하고 이렇게 무기 같은 거 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린젓이로 유명한 리니지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추가적인 신작에 대한 게 조금 히트친 게 지금 요즘에 안 보이면서 주가는 계속 줄줄 흘러내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포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제목부터 좀 우울하네요.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리포트 제목도 좀 우울합니다. 기다림은 항상 힘들다. 이미 지금 지쳐 계시죠? 주주분들은. 2024년 출시 예정이었던 모바일 신작들의 출시가 지연되며 관련 매출 추정치를 하향 조정한다. 2024년도에는 프로젝트 TL을 비롯해 신작 출시가 재개되고 2025년에는 가장 큰 기대작인 아이온2의 출시 가능성까지 있어 추가적인 주가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다만 주가 회복을 위해선 신작의 성과 확인이 필요하다. 또 다른 리포트인데요. 그러니까 그렇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많이 떨어졌어요. 밸류에이션은 많이 싸다는 거죠. 이 싸다는 것하고 주가가 반등하는 것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많이 떨어져서 주가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겠다. 그런 말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주가 싸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아요. 모멘텀이 있어야만이 올라간다는 거죠. 두 번째 리포트는 리니지의 힘겨운 수성이라는 제목입니다. 경쟁 게임사들의 신작 출시 영향으로 동사 라인업의 트래픽 매출 감소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리니지 M의 경우 모바일 게임 매출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리니지 2M, 리니지 W의 큰 폭 매출 하락은 지속되고 있다. 하반기 신작은 3분기 퍼즈업, 그리고 12월에는 TL로 기존 출시 예정이었던 모바일 게임 4종 중 3종은 2024년으로 연기되었다. TL 역시 국내 글로벌 지역은 2024년으로 연기, 기존 라인업의 매출 하향 지속과 마케팅비 증가로 하반기 실적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도 우울한데 2024년도까지 실적 감소는 불가피하다. 올해가 지금 아직도 많이 남았잖아요. 아직도 한 3개월 남았는데 이제 3개월 뒤면 2024년도거든요. 근데 2024년도의 실적 감소는 불가피하다. 그러면 어떠자는 거죠? 이제 3개월 뒤면 내년에 뭔가 될 줄 알았는데 내년에도 실적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리포트가 나있네요. 12월 TL의 국내 출시에 대한 기대감보다 하반기 실적 부진 우려가 큰 상황으로 판단되어 보수적인 접근을 추천한다. 보수적인 접근을 추천한단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보수적인 접근으로 인해 가지고 추천을 하지 않는 거죠, 거의 쉽게 말하면.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이슈 같은 경우는 8월 21일에 나왔던 이슈인데요. 웹젠 상대 리니지 저작권 침해 소송 승소에 강세를 보였다. 이건 그냥 이슈만 됐다는 거지 이걸로 인해 실적이 좋아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소송해가지고 승소했으니까 돈은 얼마 들어오겠죠. 그렇지만 그게 크게 이렇게 이 회사를 강하게 끌어올릴 만한 그런 이슈는 될 수가 없겠죠. 주가는 계속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제가 계속 우울한 말씀만 드려서 죄송한데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 주가 지금 계속 흘러내렸잖아요. 이렇게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계속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보면 고점과 고점 쭉 연결하고 저점과 저점 쭉 연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락 채널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락 채널이 만들어졌으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제 한번 지지를 받았죠? 그리고 여기서 저항을 받았고요.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저항을 받고 밑으로 내려와서 지지를 받고 계속 횡보를 하다가
다시 좀 올라왔다가 또 밑에 또 지지를 받았다가 또 위에 가서 저항받고 또 밑에 지지받고 다시 또 저항받고 또 밑으로 내려오고. 예. 상당히 이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아마. 왜냐면은 조금 오른가 싶으면 떨어지고 또 오른가 싶으면 떨어지고. 근데 한 달 뒤에 가니까 더 떨어지고, 한 달 전보다 지금이 더 떨어진 거죠. 두 달 전보다 지금 더 떨어지고. 계속 지금 신저가 구간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 잡으신 분들, 자 48만원, 40만원대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마이너스 40% 정도 됩니다.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 40% 가지고 있다, 그렇게 가정하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저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저 같으면 만약 40만원대 샀어요. 48만 1,000원이 고점인데 40만원대 샀습니다. 현재 주가는 어떠냐? 25만원 밖에 안 돼요. 그럼 마이너스 한 40% 되잖아요. 그럼 이거를 길게 끌고 가면서 내 본전 올 때까지 40만원대까지 기다릴까요? 저는 도저히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 되면은 40만원까지 올라간다는 보장도 없지만은 40만원까지 올라가려면 1년은 갖고는 안 되죠. 1년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럼 이 종목 갖고 2년, 3년 끌고 갈 거냐? 저는 그렇지 않죠. 저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꼭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떠신 분은 그냥 홀딩 하셔가지고 본전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 되면 이제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는 어느 누구도 몰라요. 왜냐하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2024년도에 실적 감소는 불가피하다. 올해가 2023년도잖아요. 2024년도의 실적은 감소는 불가피하다 그러면은 내년 실적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죠. 만일 제가 만약 40만원대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마이너스 40%잖아요. 이 손절을 치는 거는 바보죠. 100% 손절 치는 거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이제 이게 지금 계속 아까 움직였다는 거 아시죠? 트레이딩 좀 하고 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이런 종목은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내가 무조건 40% 손실 구간이어도 어떻게 해서는 빠져나올 구멍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를 뭐 3년, 4년 기다려가지고 본전 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지쳐요. 그리고 그 딱 3, 4년 지나가지고 딱 본전이 오잖아요. 그러면 딱 정리하고 주시장을 떠납니다. 그러면 뭡니까? 시간만 낭비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몸고생 엄청 하잖아요. 마음고생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고생하고 본전 와서 팔고 떠나버린다. 에이, 나 더러워서 이러면 안 된다. 아무튼 기분이 나빠가지고 나는 이거 떠나겠다. 그러신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제 24만 5천원, 자, 지지대 말씀드리겠습니다. 24만 5천원의 지지대, 그리고 28만 5천원의 저항대가 있습니다. 지금 25만 3천원이기 때문에 28만 해봤자 성에 안 차요. 그렇지만은 저 같으면은 지분을, 자, 28만 5천원대 오게 되면은 일부 지분을 손절을 칩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만히 냅두세요. 냅두셨다가 24만원대 오게 되면은 그 돈을 그대로 사세요. 물을 타라는 거죠. 물을 타면 어떻습니까? 단가가 좀 내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28만 5천원 부근이 오면은 다시 또 파세요. 일부 또 파세요. 또 당연히 손절이겠죠. 그러면 그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돈이 다시 24만원대 오게 되면 다시 사세요. 두 번입니다. 28만 5천원대 한번 팔고 24만원대 다시 사고 28만 5천원 다시 오면 팔고 24만원 또 오면 다시 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8만 5천원이 되면은 일단 기다려 보세요. 여기를 돌파할지 돌파 못할지를 보세요. 만일 돌파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데 28만 5천원을 돌파한다. 뭐 홀딩 하세요. 홀딩 하셨다가 24만 5천원과 28만 5천원의 박스권 트레이딩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는 자 28만 5천원과 33만원입니다. 33만원. 28만 5천원을 지지대로 잡고 33만원 그대로 또 박스권 트레이딩 하는 겁니다. 자, 33만원이 오게 되면은 일부 지분 손절. 그 다음에 28만원대 다시 오게 되면 다시 사는 거죠. 그만큼 다시 사는, 그 돈 그대로 삽니다. 그리고 다시 33만원대 오면 다시 팔고 28만원대 오면 다시 삽니다.
두 번 합니다. 두 번. 그리고 33만 원대가 오게 되면 또 기다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거죠. 이번에 돌파한지 돌파 안 할지.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데 두 번의 돌파 시도를 했는데 세 번째는 돌파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33만 원 만에 돌파한다. 그래 되면은 36만 5천 원이거든요. 36만 5천 원도 오게 되면은 그동안 손실 봤던 거 이게 불타가지고 트레이딩 해가지고 어느 정도 손실을 좀 어느 정도 많이 이렇게 줄어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40만 원대 가지고 있던 저기 단가가 평단가가 30만 원대로 떨어져 있을 겁니다 이미. 왜냐면 트레이딩 하면서 사고 팔면서 손실을 조금씩 축소시키는 거예요. 축소시켜가지고 36만 5천 원 오게 되면은 정리를 하세요. 36만 5천 원이 오게 되면은 전부 정리하기 뭐 하시면은 절반 정도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종목을 교체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그냥 보시는 거죠. 더 올라갈지 떨어질지. 근데 만약 36만 5천 원 지지를 못 받는다. 또 다시 흘러내린다. 그럼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36만 5천 원 지지를 받는다. 홀딩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는 그때가 되면 아마 제가 봐서는 몇 달이 지날 거예요. 한 6개월은 이미 지나 있을 겁니다. 그때 되면 제가 이미 새로운 또 관련돼 가지고 종목 분석을 NC소프트를 해가지고 또 종목 분석을 해놔가지고 분석 자료가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 기준으로 또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기억하시죠? 자, 24만 5천 원과 28만 5천 원에 박스권 트레이딩 합니다. 샀다 팔았다 두 번 하고 여기를 28만 5천 원 돌파한다. 세 번째 돌파한다. 그러면은 28만 5천 원과 33만 원을 또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 합니다. 샀다 팔았다 두 번을 하고 33만 원을 또 돌파한다. 그러면은 절반 정리, 그 다음에 36만 5천 원이 되면은 전부 다 정리하시든지 절반만 정리하시든지 그거는 그때 가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하시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못 하시면은 다시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는 항상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보기로 보실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이 한 달 동안 27,000주를 샀습니다. 최근에는 자, 샀다가 팔았다 하고 있죠. 외국인이 현재 트레이딩 하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 104,000주를 팔았는데 최근에는 기관이 사고 있습니다. 다행이죠. 다행히 기관이 지금 사고 있습니다. 자, 수급 주체별로 보시게 되면은 금투 같은 경우는 치안 어떻습니까? 금투는 사고 있고 보험과 투시는 거의 관심 없고요. 연기금이 사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팔고 있고요. 그러니까 금투가 최근에 들어왔고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고 사모펀드는 팔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신하고 보험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 신용비율 1.06%, 이제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코스피 200 종목이기 때문에 대차거래 공모도 사항 보시겠습니다. 자, 대차거래 사항 보시게 되면은 최근 어떻습니까? 최근에 좀 증가하고 있네요. 저점에서 항상 뭐를 조심해라? 대차거래 공매도를 조심해라. 고점에는 뭐를 조심해라? 신용을 조심해라.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점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차거래 공매도를 조심해야 됩니다. 최근에 대차거래는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약간 19만 주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최근에도 대차거래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홀딩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트레이딩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올 생각을 하세요. 여기서 이 종목 가지고 돈 벌 생각 하시지 마시고 이 종목을 어떻게 해서든 잘 빠져나오냐 그것만 궁리하세요. 그렇게 하시려면은 홀딩 하시면은 3년 4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해가지고 손실을 계속 축소를 시켜가면서 트레이딩 해가면서 나중에 빠져나올 생각하세요. 본전이 된다 그러면 땡큐 하고 나와야겠죠. 자, 공매도 사항 보시겠습니다. 공매도 사항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10% 이상 중요하다 있죠. 자,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공매도의 공격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대차거래도 현재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 핸들링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계속 홀딩 하지 마시고 나는 40% 50% 손실 나가지고 나 이 종목은 모르겠다. 이 종목 안 봐. 언젠가 오르겠지. 그게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샀다 팔았다 하면서 계속 손실을 감소시키면서 빠져나올 생각하세요. 예, 이렇게 하면은 잘하면은 6개월이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6개월이면 손실이 하나도 없이 본전 손실 하나 없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손절치기 때문에 손실 처음에 있겠죠. 그런데 저점을 잡았다가 다시 박스권 위에서 팔게 되면은 그만큼은 또 이익이 나거든요. 그럼 손실이 조금 감소가 되겠죠. 그러면서 트레이딩 하면서 하면은 한 6개월이면 잘하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을 홀딩만 한다. 본전 올 때까지 계속 홀딩한다. 그러면은 3년, 4년이 지나도 본전에 안 올 수가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와야죠. 계속 홀딩 하셨다가 3년, 4년이 지나도 3년, 4년이 지나도 아직도 손실 구간이네. 그렇게 계속 하시면은 주식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주식은 어떻게 해서든 손실 없이 빠져나오는 게 중요하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최대 주주 지분율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갔네요. 최대 지분율 김택진 의장이 11%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퍼블릭 인베스트먼트에서 9%, 넷마블에서 8%, 그리고 국민연금에서 6%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경영 차원에서 보는데 20%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저기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책임경영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최대주주 지금 지분율이 저 같으면은 최대주주가 지분을 확 늘릴 것 같아요. 본인이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돈 늘려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든 회사를 키워야 되잖아.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최대주주 지분율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줄도 흘러내려도 그냥 냅둡니다. 본인이 만약 지분이 40%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줄줄 흘러내리게 냅둘까요? 그러지 않겠죠. 그래서 항상 제가 책임경영 차원에서 최대주 지분율 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최대주의 지분이 낮으면은 이렇게 줄줄 흘러내니까 냅둡니다. 최대 지분율이 높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회사를 주가 이렇게 엉망이 되지 않게 냅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세웁니다. 무슨 회사인지 아시죠? 리니지 만드는 게임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보시게 되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2조 7천억에서 올해 1조 8천억으로 감소되죠. 내년에 2조 2천억까지 올라오지만은 2조 5천억까지 회복을 못 합니다. 2025년이 돼서야 2조 5천억까지 회복이 되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5,500에서 올해 1,992억 원. 반토막이 더 났죠. 그리고 내년에 3,838억이기 때문에 회복을 못하고 2025년도에도 4,700억 때문에 회복을 못합니다. 5,590억 원은 회복을 못한다는 거죠. 자,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4,300억에서 올해 2,300억 거의 뭐 반토막이 난 거죠. 내년에도 3,400억 회복을 못합니다. 2022년 같은 경우 2025년까지 가도 4,100억이기 때문에 그때서야 2022년 정도 그 정도가 회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은 1분기는 지나갔고요. 2분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1235억, 작년에 올해는 353억 원입니다. 3, 4, 12, 4분의 1 토막이 났죠. 자, 3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1444억 원인데 올해 318억 원이 예상됩니다. 역시 3, 4, 12 역시 4분의 1 토막이죠. 4분기는 작년에 474억 원에서 올해 506억 원에서 좀 올라옵니다. 그리고 내년 1분기 되면은 올해 1분기에 816억에서 내년에 581억 원. 그러니까 실적이 그렇게 좀 좋아지지 않다는 거죠. 상당히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홀딩 해봤자 답이 안 나온다는 걸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를 3년, 4년이 지날 때까지 계속 냅두게 되면은 상당히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 하면서 빠져나올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잘하면 6개월이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손실 하나 없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박스권 저점에 샀다가 박스권 고점에 팔고 그러면서 손실을 조금씩 만회하십시오. 그러면서 손실을 조금씩 감소시키면서 나중에는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기순위 아까 다 말씀드렸고요.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39%. 상당히 낮습니다. 괜찮습니다. 유보율 같은 경우는 34,000%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튼튼한 회사이고요. 자, 영업이익률은 16%입니다. 그래서 일반 제조업이 5에서 8%를 감안하게 되면은 한 2배 조금 넘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게임 회사면은 그래도 20%는 넘어야죠.
네, 16% 조금 낮습니다. EPS 같은 경우는 15,800원, BPS는 184,490원이 되겠습니다. 자, 15,800원 넉넉히 16,000원 잡을게요. 16,000원 기준으로 현재 얼마냐? 16,000원 기준이면은 PER 한 15배입니다. 지금이 자 48만원에서 현재 주가가 25만원입니다. 그러면은 거의 반토막 났죠? 48만원의 절반이면 24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습니다. 근데 현재 주가는 밸류에이션이 15배를 하겠죠? 그럼 현재 주가가 싸냐? 저는 또 그렇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일반 제조업의 한 2배 조금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 주가 밸류에이션이 PR 한 15배에서 한 15배 정도 적정해요. 근데 현재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15배입니다. 네, 이게 현재 동사가 밸류에이션 싼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제 비싼 건 아니죠. 물론 밸류에이션 비싸다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은 밸류에이션이 막 PER 5배 완전 싸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현재 주가는 적정 주가 수준입니다. 자,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지만은 실적이 그만큼 안 따라주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많이 반토막이 났지만은 현재 주가는 적정 주가 수준이란 거죠. 완전 싸다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예. 자, 매출액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 매출액 어디서 나오느냐? 자, 리니지 W에서 37%, 리니지 M에서 20%, 리니지 2M에서 15%, 온라인 게임 15%, 나머지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최근에 유상증자 한 건 없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적 튼튼한 회사이기 때문에 유상증자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관련된 자회사들은 전부 다 소프트웨어 관련된 회사, 게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종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C소프트입니다. 현재 종가가 25만 3,500원입니다. 수급적으로는 기관이 핸들링 하는데 현재 순매수 중이고요.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영업이익이 22년 대비 23년 64.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반토막이 났잖아요. 그런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64%입니다. 주가보다 더 많이 실적이 안 좋아요. 그 점 참고하시고요. 모멘텀으로는 외전을 상대로 해서 리니지 표절 소송에 대해서 승소를 했다. 예, 그런 게 이슈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추세적으로는 RSI, 차트 추세인 RSI는 41.6입니다. 그래서 과열관인 70까지는 충분한 여유가 있습니다. 한 30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유가 있다는 거고, 수급 추세인 머니플로 인덱스 같은 경우는 39.1입니다. 역시 과열관인 80까지는 충분한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 추세하고 차트 추세하고 수급 추세하고 전부 다 상승 여력은 충분합니다. 그렇다고 상승을 한다는 건 아니에요.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지, 상승하려면은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신규 게임이 뭔가 대박을 친다든지, 아니면은 중국에서 뭐 이렇게 뭐 판호가 뭔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 미인도라든지 뭐 다른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쪽에서 뭐 무슨 게임이 출시가 돼가지고 뭐 잘 된다든지 뭔가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슈 되기 전까지는 주가는 계속 이렇게 힘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볼린저 밴드 상단은 25만원, 하단은 23만 8천원입니다. 저항대는 28만 5천원, 지지대는 2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보조 지표가 되겠고요. 저항대와 지지대는 추수기에 주간이 들어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내년에도 그렇게 회복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기다렸다가는 마냥 기다릴 수가 있을 수 있어요. 몇 년이 걸려도 본전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박스권 트레이딩을 하셔가지고 빠져나올 생각하세요. 네, 저점에 샀다가 박스권 고점에 팔고, 다시 저점에 샀다가 다시 고점에 팔고, 박스권 트레이딩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의 손실폭을 조금씩 감소를 시키는 겁니다. 조금씩 만회를 하는 거죠. 손실 조금씩 만회를 하면서 박스권 트레이딩 하면서 잘 빠져나오시길 바라고, 제가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그 전에 이미 새로운 또 종목 분석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 구간이 되면은 또 그때 되면 또 말씀드릴 테니까
그런 구간에서 박스권 트레이딩 하신 거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제가 하는 거 100% 맞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그렇게 하면서 빨리 빠져나오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NC소프트웨어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